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활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만드는 영상이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활에 관한 것, 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어 놓은 카테고리 중 네 번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악기는 사실 피아노와 같은 건반 악기와 달리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악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저기에 컬럼도 많이 기고하고 리뷰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악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쓴 어떤 글을 인터넷에서 잘 봤다고 해서 뭔데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활의 모든 것이라는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미디어파인이라는 아직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디어파인에서 원고 제의가 와서 이것저것 쓰다가 활에 관한 컬럼을 이 3회에 걸쳐서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활의 모든 것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여기저기 많이 퍼가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다른 매체 스트라드 코리아라고 현악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짠 하고 또 뜨고 있을까요? 스트라드 코리아. 여기에 지금 1년 넘게 플레이어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연주자의 악기를 소개하는 컬럼을 1년 넘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 바이올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악기로서도 이제 할 얘기가 많겠지만 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속도감 있게 빨리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말할 내용도 좀 적어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다른 분야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비단 뭐 바이올린 활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아니면 다른 제품 물건에 있어서도 간혹 땡땡이가 이 메이커의 악기나 활을 이런 가격에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가끔 듣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파시는 분도 돈이 급해서 파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좋은 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준다라는 것은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래서 좋은 활을 굉장히 제 값을 주고 사시거나 사실은 미래성, 투자성을 생각해서 만약에 투자도 생각하신다면 후하게 사셔도 진짜 그게 좋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실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컬렉팅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정의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내 악기와의 매칭, 그리고 내가 플레잉 하는 데 있어서의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하실 것이고, 나는 이 활을 수집하는 용도야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소리가 어떤지 플레잉이 어떤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활의 컨디션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주를 하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던 컬렉팅을 해서 구입을 하시던 서로가 서로의 반대편의 그 니즈, 이 필요한 그 요구는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연주를 위해 사시더라도 컨디션 중요하고 수집을 위해 사신다 하더라도 이게 연주가 도대체 되지 않는 나무 짝대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사시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타겟팅을 명확히 하실 것을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실제 고르는 데에 대한 팁입니다. 활을 이렇게 감아보시면 어떤 활들은 사실 안에 상태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 활이 많이 펴진 나무, 그러니까 좀 한두 번만 감아도 활이 팽팽해지거나 그런 활들이 있어요. 뭐 새활도 가끔 있고 올드 활들은 꽤 되고요. 물론 그런 활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만에 활이 다 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이 너무 탄력을 잃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활들 중에 굉장히 소리가 뛰어난 활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X야라는 건 아니지만 활의 현 상태가 어떤지, 활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컨님. 자, 네 번째는 이제 플레이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거라면 네 번째, 무게와 밸런스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좋아하는 이 선호하는 활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뭐 바이올린을 예로 들자면 러프하게 얘기해서 58, 59g부터 62, 진짜 많이 잡는다면 63에 가깝게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가벼운 활을,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활을 선호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게보다는 밸런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좀 전체적인 무게가 무거운 활이라 하더라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 내 손에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가벼운 활이라 하더라도 활의 머리 쪽의 무게가 무겁거나 하다면 가벼운 활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무게가 58, 59g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와 밸런스를 잘 살펴라.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더 밸런스에 한 표를 더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강한 활을 살지 잘 붙는 활을 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가 다 있는 중간에서 만나는 활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 보통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드활을 예로 든다면 사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사토리 같은 활들이 굉장히 강하고 저항이 센 활이죠. 강한 활들은 보통 강한 표현을 하기에 당연한 얘기지만 유리하고 스피카토도 잘 되고 좀 한마디로 셉니다. 대신에 뭔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노래하거나 붙이려고 할 때 활 자체의 저항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 들어가는 활, 잘 붙는 활들은 노래를 하거나 그러한 필요가 있는 곡을 연주할 때는 굉장히 끝내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날렵하게 활을 튀기고 싶거나 강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도 개인적인 취향이 있고요, 여러분. 또 이제 활을 사용하는 숙련도가 늘어남에 따라 취향이라는 것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고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 그거를 5번째로 들고요. 6번째, 활을 감고 있는 이 부분, 이건 새 활인데요. 제 활은 아니지만 감고 있는 이 메탈, 이것이 실버냐 아니면은 골드냐 아니면은 이제 회일본이라고 해서 고래뼈, 빨간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나요? 그런 재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분에게 하면은 저를 약간 좀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미친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 모든 재질이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실버가 좀 더 많은 경우에 투명하고 그렇게 세지 않은 느낌을 줄 때가 많고 골드가 좀 더 분명하고 굉장히 강렬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너럴하게 이 활을 감고 있는 재료, 랩핑이라고도 하고 와인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은사냐, 금사냐, 아니면 또 요새는 많은 제작자들이 실크를 섞어서 쓰죠. 실크냐, 아니면 고래뼈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고래뼈는요, 여러분, 보통 그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활대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경우에 제작자들이 선택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막 고래뼈로 감겨 있으면 우와 고래뼈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새 활을 사실지 올드 활을 사시는 건지 이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새 활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학생들이 쓰는 거야 하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제가 아는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들 중에 새 활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세계적인 연주자 중에서는 그 핑커스 주커만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리 거티에라는 제작자가 만든, 저는 잘 모르는 제작자예요. 그래서 새 활이냐 올드 활이냐에 대한 그 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드는 당연히 새 활에 비해서 좀 더 묵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올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자잘한 크랙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말할 수 없죠.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활은 반대로 모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제작자들 중에 폭등하는 주식처럼, 아무도 이유도 없이 폭등하는 주식처럼 폭등하는 제작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뇌리를 스치는 새 제작자들은 크게 2명, 베르누아 롤랑과 스테판 토마쇼, 이 두 제작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제작자입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사셔도 좋지만 연주를 하신다면 저는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의 동료 음악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제작자들의 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당연히 저는 그 활들에 대해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의 활이 다른 새 활에 비해서 몇 배가 비싸다는 것이 기능이 몇 배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급등하는 활을 원해, 나는 비슷하더라도 이름 있는 좋은 활을 갖고 싶어, 그리고 몇 배가 비싸도 상관없어 하면은 구입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쪽지를 안 봐도 되겠네요. 제가 이 활을 설명드릴 때 항상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악기에다가도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활과 자동차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소형의 경차를 타시다가 고급진 독일 명차를 타시면 지인분들의 차를 타보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굉장히 좋은 독일의 명차를 탔을 때 이게 정말 어떤 국산 경차보다 이게 이만큼 10배가 좋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냐? 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좋은 차는 오래 타보셨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 개월을 타셨을 때 또 장거리 여행도 해보시고 위험한 코너도 돌아보시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차를 본인이 탑승을 오래 하셨을 때 아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만 원짜리 활을 쓰시다가 몇백 배가 비싼 활을 쓰신다고 해서 그게 몇백 배가 좋다는 거를 바로 알기는 어렵고 저는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셨을 때 자동차의 진가를 아시는 것처럼 활도 좋은 활은 오래 써봤을 때 그 활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10만 원짜리 활을 쓰시던 1, 2억짜리 활을 쓰시던 듣는 사람은 크게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물론 그 작은 차이가 사실 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확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활을 교체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차이를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팔을 바꾸시든지 핑커스 주컴은 팔을 다시든지 농담이고요. 악기를 바꾸시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만약에 다른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정말 악기를 교체하시는 것이 답이고 다만 그럼에도 활이 매력적인 이유는 연주자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 그 작은 뉘앙스의 차이들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다 보면 활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비유하자면 악기에 비해서 보관도 사실 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의 재미를 느끼시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제가 좋아하듯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차이는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뉘앙스의 차이가 글쎄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기에 비해서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트루먼트 편 중에 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두서없이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